당신은 오늘 아침에도 알람을 껐습니다. 눈을 뜨고 물을 마시고 씻고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어제와 똑같은 순서로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어제와 같은 칸에 같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처리하고 또 처리하고 또 처리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를 버티고 퇴근했습니다. 집에 와서 밥을 먹고 핸드폰을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알람이 울립니다. 이 느낌을 아십니까? 삶이 어느 순간부터 트랙 위를 도는 기차처럼 느껴지는 그 감각.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은, 이게 정상인가? 아니면 내가 어딘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한 철학자를 만납니다. 알베르 카미.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가를. 그는 물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를. 더 근본적이고 더 불편하고 더 솔직한 질문을. 오늘의 이야기는 반복되는 삶,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42년 파리, 독일 점령 하에 프랑스에서 한 권의 책이 조용히 출간됩니다. 제목은 이방인, 저자는 알제리 출신의 무명 청년 알베르 카미입니다. 소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면 어제였을지도 모르겠다. 독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날짜조차 확인하지 않는 이 남자는 누구인가? 하지만 카미는 말했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우리라고. 감각이 마비된 채로 왜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카미는 1913년 알제리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돌도 안 된 나이에 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청각장애가 있었고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칸방에서 외조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가난했고 조용했고 고독했습니다. 하지만 카미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갔습니다. 철학을 공부했고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결핵에 걸렸습니다. 폐 한쪽이 기능을 잃어가는 그 병 앞에서 스물도 안 된 청년 카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이 그의 철학 전체가 되었습니다. 카미의 핵심 개념은 부조리입니다. 프랑스어로 LABSURD. 이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황당하다, 말이 안 된다를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카미가 쓴 의미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부조리란 인간과 세계 사이의 충돌입니다. 인간은 의미를 원합니다. 왜 사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 삶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언가 이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계는 침묵합니다. 왜 이 사람이 죽어야 하는가? 세계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우주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삶의 의미가 있는가? 자연은 모릅니다. 그 간격, 의미를 원하는 인간과 의미를 주지 않는 세계 사이의 그 간격, 그것이 카미가 말하는 부조리입니다. 여기서 카미는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스 신화 속 시지프스의 이야기입니다. 시지프스는 신들을 속인 죄로 형벌을 받습니다. 거대한 바위를 산 정상까지 밀어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바위는 정상에 닿는 순간 다시 굴러 내려옵니다. 그는 다시 내려가서 다시 밀어 올려야 합니다. 영원히. 이것이 형벌인 이유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축적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카미는 묻습니다. 우리와 시지프스가 다른가? 매일 아침 일어납니다. 일하고 먹고 자고 다음날 또 일어납니다. 일하고 먹고 자고 무언가를 이루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제자리입니다. 은퇴하는 날 돌아봤을 때 나는 무엇을 남겼는가? 시지프스와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카미의 결론은 무엇인가? 부조리를 깨달은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철학사에는 크게 두 가지 대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 도약입니다. 신을 믿어라. 내세가 있다. 이 삶 너머의 의미가 있다. 카미는 이것을 철학적 자살이라고 불렀습니다. 부조리를 직면하지 못하고 도망치는 것이라고. 두 번째는 육체적 자살입니다. 의미가 없다면 살 이유가 없다. 카미는 이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길을 제시합니다. 반항. 부조리를 인정하되 포기하지 않는 것.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사는 것. 눈을 감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살아가는 것. 카미는 말합니다. 시지프스는 행복하다고. 이 말이 처음에는 황당하게 들립니다. 행복하다고? 저 고통 속에서? 하지만 다시 생각해 봅니다. 시지프스는 바위를 밀 때 온전히 거기 있습니다. 바위의 무게를 느낍니다. 땅의 질감을 느낍니다. 근육의 긴장을 느낍니다.
그리고 바위가 굴러 내려갔을 때 그는 다시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는 걸음 속에서 그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을 알고 있다. 신들도 나를 꺾지 못했다. 카미가 보기에 그 순간이 승리입니다. 환상 없이, 기만 없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반항입니다. 잠시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바위는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업무일 수 있습니다. 끝없이 되풀이되는 집안일일 수 있습니다.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은 관계일 수 있습니다. 쌓이지 않는 것 같은 통장 잔고일 수 있습니다. 카미는 그 바위를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바위를 밀지 말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눈을 뜨고 밀고 있는가? 아니면 눈을 감고 밀고 있는가? 눈을 뜨고 민다는 것은 선명하게 안다는 뜻입니다. 이 반복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완벽한 결말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도 나는 지금 여기서 이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그 암 속에서 사는 것이 카미가 말하는 자유입니다. 기만 없는 자유, 환상 없는 삶. 카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의 철학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결핵으로 인해 교수 자격 시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카데미 철학자의 길이 막혔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그는 나치 점령 하에 파리에서 레지스탕스 신문을 편집했습니다. 발각되면 죽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글을 썼습니다. 소설을 쓰고 에세이를 쓰고 희곡을 썼습니다. 1957년 44살의 나이에 노벨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수상연설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정의 사이에서 어머니를 택하겠다. 추상적 이념보다 지금 앞에 있는 인간을 택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1960년 1월 카미는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46살이었습니다. 코트 주머니에는 기차표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날 기차를 탈 예정이었지만 친구의 차를 얻어 탄 것이었습니다. 부조리는 끝까지 그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카미와 동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친구였고 결국 갈라섰습니다.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존재는 본질보다 앞선다. 인간은 완전히 자유롭고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 카미는 조금 달랐습니다. 의미를 만든다는 것도 일종의 기만일 수 있다. 부조리를 직면하되 그것을 해소하려 하지 마라. 그냥 그 안에서 살아라. 사르트르가 자유를 능동적 창조로 봤다면 카미는 자유를 명료한 인정으로 봤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가 묻는다면 카미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부조리하다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 아마 지금 이 순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부조리하다는 걸 알면 뭐가 달라지나? 카미는 그 질문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세계가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은 당신의 자세입니다. 속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 언젠가 다 해결될 거야 라는 환상 없이, 이 반복이 곧 끝날 거야 라는 기대 없이, 그냥 지금 이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 선택이 가장 인간적인 것이라고 카미는 말합니다. 현대의 우리에게 부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 감각. 카미는 그것이 착각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부조리를 제대로 느낀 것이라고. SNS를 보면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승진하고 누군가는 이민을 가고 누군가는 창업을 합니다.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 그 느낌. 카미는 말할 것입니다. 그들도 바위를 밀고 있다고. 다만 당신이 그것을 솔직하게 보고 있을 뿐이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카미는 시지프스 신화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시지프스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만 한다. 상상해야만 한다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그는 시지프스가 실제로 행복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상상하는 것, 그 상상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반항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환상 없이 눈을 뜨고 그럼에도 오늘의 통찰 기록을 마치며 당신에게 한 가지를 남깁니다. 오늘 하루 반복되는 그 일상 속 어느 한순간 눈을 감지 마시고 그것을 느껴보십시오.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창밖의 빛이 달라지는 순간,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공기,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유를 붙이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거기 있어 보십시오. 그것이 카미가 말하는 살아있음입니다. 의미 없는 반복 속에서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오늘도 당신은 그 바위를 밀었습니다. 내일도 밀게 될 것입니다. 카미라면 말할 것입니다. 잘했다고. 지금까지 통찰 기록이었습니다.